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0만여 명.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9년에 2천만 명에 비하면 2배가 넘게 성장하였습니다.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즐겁고 슬픈 일, 보람과 좌절을 경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빚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년간의 6.25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국민은 약 92만 명, 당시 전체 국민의 약 4.5%였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민간인으로서 전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 그리고 북한 점령 지역에서 학살되거나 납치되어 영영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망자 중에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온몸으로 받아내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 즉 전사자 16만 명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사자의 통계를 통해 이들이 치른 헌신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전사자는 적과의 전투로 사망한 자는 물론 전쟁 중 복무간에 발생한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순직자, 그리고 전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방부는 참전 중 실종된 자 역시 전사자로 예우하고 있으므로 영상에서 제시된 전사자 통계에는 실종자 수치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개되는 전사자 통계는 전쟁 중에 혼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누락과 오류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조차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확인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군의 전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 기간 국군의 전사자와 실종자는 총 16만여 명.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배출한 대상은 이들 가운데 약 90%를 차지하는 육군이었습니다. 육군의 총원은 개전 당시 9만 4천여 명. 여기에 전쟁 기간 3년 동안 충원된 총 71만 8천여 명을 더해 약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육군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사자는 약 14만 명으로 참전 장병 5명 중 1명꼴로 전사를 하였습니다. 전사자들의 평균 연령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2022년 현재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만 91세인 것으로 미루어 전사자들 역시 대부분 당시 만 19세에서 22세의 젊은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전자 중에는 제2국민역의 중등학생, 즉 만 17세에서 19세의 학생으로서 자원입대한 학도위원군이 약 3만 명, 심지어 그보다 어린 나이로 참전한 소년병도 2만 2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육군 전사자 가운데 이러한 미성년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년병은 전체의 10%인 2,573명이 전사하였다고 알려지므로 학도위원군 역시 이들과 비슷한 비율로 수천 명이 전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육군의 전사자들은 어떠한 여정을 거쳤던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정리된 가장 최신의 자료인 육군본부의 전사자 명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사자를 월별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극적인 수치는 1950년 6월, 바로 전쟁이 일어난 첫 달에서 발견됩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침공을 맞아 국군은 수도를 지키기 위해 서울 북방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6월, 즉 첫 엿새 동안 전사한 육군의 장병의 수는 무려 전쟁 전 기간에 발생한 전사자의 10%에 달했습니다. 육군은 반년 동안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반격하여 압록강까지 북진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을 맞아 다시 후퇴하는 기나긴 여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1950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전사자는 64,954명, 전쟁 전체 전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5.4%가 불과 반년 동안에 발생하였습니다. 육군 장병들은 대한민국이 겪은 최악의 위기를 맞아 말 그대로 온몸을 던진 것입니다. 1951년에 이르러 전선은 점차 정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육군은 중공군의 공세 표적이 되어 다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1951년 7월 유엔군과 공산군의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전쟁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의 희생은 전쟁 초반에 비해 잦아들었지만 이제는 전선을 유지하고 휴전회담의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려는 고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군의 고지전 중 가장 격렬한 전투는 1952년 10월 철원의 백마고지에서 있었습니다.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상계사단의 공세를 치열한 전투 끝에 막아내었지만
그 과정에서 3,319명이 전사하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국군의 마지막 시련은 정전협정을 체결을 앞둔 즈음에 찾아왔습니다. 2년을 끌어온 휴전회담이 마침내 끝이 나려 하자 중공군은 휴전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금성 지역에 대해 1951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국군은 7월 13일부터 단 엿새 동안의 방어 전투로 7천여 명이 전사하였고 결국 금성천은 지금까지 우리의 군사분계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되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 국군의 헌신과 희생은 전국의 국가수호 현충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현충시설과 그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기나긴 싸움을 견뎌냈던 각 부대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요? 전쟁 발발 당시부터 최전방을 지켰던 육군 보병사단들은 총 8개. 이들 대부분 현재 정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전사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부대는 17,000여 명이 전사한 국군 제8사단입니다. 제8사단은 대전 당일부터 낙동강 방어전투, 38도선 돌파, 행성전투, 금성전투 등 격전지를 두루 거쳤고 그 흔적은 전사자 통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쟁 중 많은 희생을 치른 사단들은 대체로 비슷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사단 정원 대비 전사자의 비율이 100%를 초과한 6개 사단의 통계를 월별로 살펴보면 6.25 전쟁 발발 직후와 낙동강 방어전투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직전에 특히 많은 희생을 치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군 전사자의 81.3%는 앞서 소개한 보병사단 소속이었습니다. 9.9%는 육군 직할부대 소속이었으며 국군으로서 유엔군 부대에 배속된 카투사의 경우도 전체 전사자의 2.5%에 달했습니다. 끝으로 원소속 부대에 포함되지 못하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육군 병원에 전속된 후 그곳에서 사망한 이들도 전체 전사자의 1%에 이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육군 전사자 명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건조한 수치를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6.25 전쟁 전사자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통계는 전쟁 전체를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수치에 담지 못한 수많은 사연이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 육군에 이어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곳은 해병대였습니다. 전쟁 중 해병대 전사자의 수는 문헌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전사자의 성명과 전사 일자가 모두 확인되는 해병대 사령부의 전사자 명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중 해병대는 국군으로선 유일하게 인천 상륙작전의 첫 순간에 참여하였고 연희고지 전투를 통해 서울 시가지로 향하는 문을 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흘린 가장 큰 피는 고지전 시기에 걸쳐 있었습니다. 무적 해병의 역사를 만든 1950년 6월의 도술산 전투, 같은 해 8월 9월에 있었던 펀치볼 전투, 그리고 1950년 초부터 서울의 관문 중 하나인 사천강을 1년 반 동안 방어했던 사천강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 전투였습니다. 해병대 전사자의 수는 육군에 비해 적지만 이들의 규모가 전쟁 내내 연대급 전투부대였음을 고려하면 그 피해 비율은 육군의 전방 사단의 수치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육군과 해병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수는 적지만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해군과 공군이 있습니다. 먼저 해군의 전사자 수는 문헌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는 해군이 밝히는 276명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군의 전사자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128명이 그들이 승선한 함정이 침몰하여 배와 운명을 함께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컨대 1950년 9월 28일 YMS 509 가평함은 구룡포에서 기뢰에 접촉해 승조원 38명 중 25명이 전사하였고 1951년 12월 26일 PC704 지리산함은 원산 인근에서 역시 기뢰를 접촉해 승조원 57명 전원이 전사하는 뼈아픈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군의 전사자는 총 138명입니다. 이 중 20%에 해당하는 27명은 조종사로서 비행 중 목숨을 잃은 이들이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는 L4와 L5 연락기를 타고 어려운 조건에서 지상 작전을 지원하던 중 전사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1951년 이후로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51D 전투기들을 타고 활발한 근접 항공 지원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F-51D 전투기 조종사는 1950년 7월
첫 기수가 배출된 이래 전쟁 중 115명이 배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16%에 달하는 18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체감해야 했던 위험의 수준은 육군 장병과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군의 전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국군은 3년 동안 전선을 지탱하며 국민과 나라를 지켰고 이를 위해 치른 피와 땀의 대가는 거대한 명부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할 듯 6.25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은 자, 즉 전사자로서 그 영예를 똑같이 누려야 함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사람들도 있습니다.